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광주와 전남 지방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설과 함께 한파도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눈이 많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한파와 함께 또다시 커다란 눈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번 눈은 지난주에 비해서 더 오랜 기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특보 상황 살펴보시면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눈이 오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설특보도 확대되겠고요. 강풍특보도 추가로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눈은 일요일까지 약 닷새간 눈발이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면서 내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최고 20cm,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0cm에 가까운 큰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내일과 모레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서쪽에서 유입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발은 점차 강해지겠고 우리 지역 고비는 오늘 밤과 내일 밤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강한 눈발이 이어지겠고요. 새벽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새벽 4시부터 다시 강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무렵까지도 이 눈이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급 추위와 함께 길은 더 꽁꽁 얼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도 2도가량 더 낮겠고요. 오늘 영상권을 보였던 낮 기온마저 내일은 영하 6도 선까지 낮아지면서 오늘에 비해 8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의 기온이 영하 13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밑돌겠습니다. 큰 눈과 함께 강한 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과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주일 동안 가족에게서 감염된 확진자도 200명에 이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원과 환자 등이 무더기로 감염된 효정요양병원은 일시적으로 폐쇄된 채 확진자 분류와 이송 조치가 계속됐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집단 감염원이 된 에버그린 요양원과 청사교회, 효정요양병원에서는 꼬리를 문 연쇄 감염에다 격리 해제된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격리 대상자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접촉자 파악이 늦어지고 확진자 동선이 다양해질수록 감염의 꼬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버그린 요양원은 특히 사우나라든지 집들이가 중간에 확진자들에서 중간 그런 동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N차 감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코로나 연쇄 감염의 꼬리는 가족 간 전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2주일 동안 확진자가 가족에게 코로나를 전파한 사례는 55가구에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정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부모와 조부모까지 양성 판정돼 무려 7명이 추가 확진됐고 의사체육동호회와 관련된 의사 4명은 최소 1명 이상의 가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가족끼리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홍역과 풍진 바이러스 백신인 MMR 백신이 이 간극을 메워줄 수 있다는 의견이 의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코로나19와 풍진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풍진 바이러스와 33%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홍역과 볼거리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30%가 넘는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높은 일치율 때문에 홍역과 풍진 예방 백신, 일명 MMR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볼거리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MR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이 교차 항체가 생기는 것 이외에도 이런 약독화된 생 백신을 맞았을 때는 비특이적인 자연 면역이 증강된다는 그런 실험실 보고들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또 지난해 12월 유럽 역학학회지에 실린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이 10세 이하보다 7,000배나 높다는 조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MR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소아들의 면역력이 더 높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MMR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MMR 백신을 통해 가지고 고위험군 환자와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투여를 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묘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 이상 검증된 백신인 만큼 부작용 우려가 없다는 점도 MMR 접종이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저렴하고 손쉽게 접종할 수 있는 MMR 백신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범위도 좁힌 법안이 과연 고 김재순 씨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국회의 최대 쟁점 현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처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한 법 제정에 두 거대 정당이 구체적 조항에 잇따라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퇴 혹은 완화되는 법 조항 때문에 논란입니다. 벌금의 하한선을 없애고 처벌 유예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300인 미만으로 자꾸 넓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에 주는 충격을 덜기 위해서라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빠져나갈 수 있게 법망의 그물코를 너무 넓혀 놓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고 김재순 씨가 일했던 광주 광산구 업체의 경우 직원이 다에서 10명 안팎인 까닭에 이대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제2의 김재순 씨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해당 업체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기 위해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지금 오늘로 10일차고요.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과 산재 사망사고 유족들이 온전함을 강조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법망을 넓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당은 줄기차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절대 불가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4년 유예는 8,000명, 5년 유예는 1만 명의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해 산재 사고로 2,000명 넘게 숨지는 노동 현실을 새로 제정되는 처벌법이 바꿀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무안군 공무원들의 대낮 술자리 파문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고 야당은 정부의 방역 상황까지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수 등 공직자들의 대낮 술판과 방역 지침 위반 사태가 MBC 보도로 드러난 건 지난 4일. 야권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곧바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평에는 이틀 연속 무안군수의 대낮 술판 사태가 실렸습니다. 연일 정부의 방역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안군에서 빚어진 테이블 쪼개기 식사, 5인 이상 식당 예약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방역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방식이 대낮 술판이어야 했느냐며 무한 군수가 사퇴 하루 만에 낸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론 악화 속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역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결국 당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사실상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당 지도부에서 후속 조치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매우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당의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고병원성 AI가 겹친 심각한 방역 위기 상황에 터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사례는 84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01건에 이릅니다. 형사고발의 경우는 유흥업소가 35건, 자가격리 위반이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태료 부과는 식당이나 카페 등이 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문화단체들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1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활동이 정지돼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평동 3차 산단에 7,30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공기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실내 사업 위주로 공기산업을 육성하고 사업비도 절반 규모로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인 청탁금지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농어촌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능액을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 한시적으로 선물 가능액을 상향해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보다 최고 10% 이상 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팩을 만드는 대규모 공장이 광주에 둥지를 틉니다. 광주시는 주식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와 평동 2차 산단에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세우는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세방 리튬 배터리는 1,150억 원을 투자해 오는 6월까지 공장을 세울 계획이며 2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광주시가 수도관 동파 사고 대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관과 계량기가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 긴급 복구반을 편성해 상시 출동태제를 갖췄다며 수도관이 동파된 경우 상수도본부 지역사업소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선별진료소의 밀집을 우려해 중단했던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전수검사를 어제부터 재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시내버스 운전사 2,8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선별진료소 인원 밀집을 이유로 중단했지만
매일 100명씩 나눠 검사를 진행해 오는 19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사 8천여 명에겐 각 운수회사 조합으로 공문을 보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